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을 증축해 인근 지역의 쓰레기까지 처리하겠다는 부천시의 계획에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뒤늦게나마 이번 계획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섰지만 지역사회는 시민 동의조차 없이 추진된 부천시의 계획을 무조건 막아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이른바 대장소각장의 광역화를 반대하는 오정동 일대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도대체 우리 오정동 사람들은 꼭 피해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난 20년 동안 이미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 이번에는 부천을 넘어 인천 등 타 지역의 쓰레기까지 받겠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각자 자기 쓰레기들도 자기 동네에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치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면 타 지역? 돈만 받으면 답니까? 돈하고 생명을, 저희들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또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장 옆에 공원, 편의시설, 전망대, 부천에 볼 게 있습니까? 솔직히 쓰레기 받아가지고 태워주는데 그 근처에 공원, 자전거 타는 공원 그런 거 만들면 솔직히 주민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부천시는 광역 소각장이 추진되면 사업비 1,200억 원을 절감하고 운영비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후시설 대신 하루 쓰레기를 9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소각장을 증설해 인천과 서울 강서구 쓰레기까지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소각장이 원래 300톤 규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버려가지고 내부에서 15년이 지나서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30톤밖에 안 돼요. 부천은 지난 2016년에도 일대 지자체와 소각장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다 한 차례 중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만에 또다시 불거진 소각장 추진을 끝까지 막겠다고 말합니다. 현대화 시설이라는 그 외명 아래 지하화해서 확장해서 타 지역 쓰레기까지 태우려고 하는 이 광역화 방식은 절대 불가다. 바쁜 데는 인천이에요. 근데 왜 부천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사업에 무슨 효과가 있느니 해가지고 왜 쓰레기 사업을 해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된다 하면은 모든 것을 불사해서 저지할 겁니다.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한 부천시 협약식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황. 부천시는 이달 안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지역의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16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는데요. 설명회장을 찾은 토지주들은 사업 추진에 앞서 보상에 대한 합의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날. 이날 강당 입구에는 설명회 시작 전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상도 안 해주고 남의 땅은 왜 평가를 합니까? 왜 환경평가를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농사를 짓던 토지주들. 이들은 보상에 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설명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자 일부 참석자는 설명회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전 11시로 예정된 설명회는 30분 넘게 지연된 끝에 취소됐습니다. 오전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인해가지고 때문에 오후 3시에 다시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됐던 설명회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LH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는 만큼 이후 별도의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다음 달부터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 하지만 보상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장애인연합회가 소속단체 한 곳을 제명했습니다. 그런데 제명 이유가 조금은 황당합니다. 이곳 단체 관계자가 내부 비위를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단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 소속된 A단체는 최근 연합회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제명을 당했습니다.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A단체 관계자가 단체 내부의 비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소속 단체까지 제명시킨 겁니다. 우리 단체의 일이지 장애인 단체 연합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그래도 그 간사가 지부장을 고발했다고 우리 단체를 제명을 시킨다는 거예요. 법원 판결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검찰 송치된 것까지 다 보낸 근거가 있는데도. 내부 고발로 밝혀진 비위는 이미 불법 행위로 확인돼 법적 처분까지 이뤄진 상태. 이런 상황에서 제명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A단체가 재심을 요구했지만 연합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합회를 통해 지원받던 공공사업비만 뚝 끊겼습니다.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서 지급해야 될 주차 사업비, 현재 받고 있는 고용 장려금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순순히 물러나면 자기들은 또 제명이 됐으니까 방 빼라고 할 거고, 이사회 등록 안 됐으니까 방 빼라고 할 거고, 이사회 등록 안 됐으니까 보조금 주면 안 된다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또 나오겠죠. A단체는 연합회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명 절차라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연합회는 내부 절차에 의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제명 처리는 부당한 처사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예산을 들여 연합회의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체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단체는 이해관계를 쫓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평구가 최근 LH에서 제기한 부계지구 기반시설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패소로 부평구는 147억 원을 부담하게 됐는데요. 부평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소송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평구의회는 관련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부평구 역시 이에 공감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 행정사무감사 첫날, 부평구 의회가 부계지구 기반시설 정산금 반환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부평구. 법원은 부평구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47억 원을 LH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부평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한 상황. 부평구는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미처 심리가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면밀한 심리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해서 그 항소심 이후 또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부평구 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걸린 만큼 항소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을 위해 전문가와 해당 부서 관계자들로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평구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2심을 준비하기 위한 대응팀, 우리 법무회 팀도 들어가고, 해당 도시개발과의 직원, 해당 담당 누구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기조실장님이 총괄해서 소송 대리인 변호사까지 참여하는 그런 그 대응팀이 필요하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을 맡은 LH. LH는 기반시설 건설에 비용이 더 들어갔다며 부평구를 상대로 169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패소 이후 항소심 준비에 들어간 부평구. 부평구가 항소심에서 반전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래방과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혹시 시험 전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시험을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 김진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수능을 약 2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할 경우 수험생들의 시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19일부터 수능 당일까지를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능 이후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능 특별방역기간에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감염 사유가 한시적으로 공개됩니다. 학생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올해 인천 지역에서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모두 24,717명. 인천시 교육청은 수험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교육부 지침보다 이틀 앞선 지난 17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수능 전날까지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의 시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또 자가격리 기간 중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일반 시험장 내에 있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각각 수능 시험을 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 수능이 치러지는 만큼 지역사회가 방역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수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수능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인천시 교육청은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해 지역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다음 날인 12월 4일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쓰지 못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김포시는 온라인 수업으로 남은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지역 모든 학부모에게 식재료 교환권이라는 걸 지급했는데요. 이 교환권이 지급되자마자 지역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의 한 로컬푸드 판매점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빕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선 사람들의 손에는 대부분 비슷한 모양의 상품권이 들려 있습니다. 김포시가 최근 지역 모든 학생들의 가정에 지급한 식재료 교환권입니다. 식재료 교환권은 김포 지역 5개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김포에서 난 농산물과 제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교환권은 김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쓰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 27억 원으로 마련한 겁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보통 이제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강 면이나 좀 이런 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식자재권 나오면 이런 거 살짝 사용함으로써 이제 좀 친환경적인 것도 먹이는 기회가 되게 돼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 농가들도 교환권을 반기고 있습니다. 교환권 지급 첫 주말, 로컬푸드 판매점의 매출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 효과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야채, 채소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셨는데 이 정책이 있음으로써 농가들도 그분들한테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면에서도 계속 모르셨던 분이 계속 로컬푸드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농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교환권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농가들의 숨통을 트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4만 원이라고 하는 상품권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19에 지금 어려움을 처해 있는 좀 가계 부담에 조금이라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김포시의 마음을 또 아시고 또 이것이 어떤 가공식품들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
한편 김포시가 지급한 식재료 교환권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빈 집은 이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인천시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빈집에 적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모여 앉아 체조를 합니다. 공을 이용해 근육을 자극하기도 하고 스티로폼을 이용해 스트레칭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마을건강 힐링센터.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모임도 갖고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9시 반에 왔다니까요.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전거 운동하고 또 발 마사지도 하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1등으로 왔어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인쇄소. 볼록파나 스타일과 공파나 스타일의 특별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인쇄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합니다. 인천 시내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뭐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 디자인 전공자나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다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할 거고, 그리고 내년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이렇게 야외 공간 이용해서 프리마켓 같은 거 좀 열고 싶고. 마을건강 힐링센터와 빈티지 인쇄소 모두 지역의 빈집을 개조해 만든 공간입니다.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국민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 동네의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주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특히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들은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변신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서 좋은 거를 골라서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창업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균형 발전에 더욱더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빈티지 인쇄소하고 마을 건강 힐링센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가 지역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경기도 김포시를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김포시가 GTX-D 교통호재를 안고 있고 외지인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 3달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김포 지역을 신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시세 기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면, 하성면과 대곶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 자원순환센터의 광역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천시는 18일 부천 대장 신도시 조성에 따른 쓰레기 대란, 현대화 시설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각장 광역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인 인천과 서울 강서구 등과 함께 소각장 증설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이 50%까지 늘어나고 운영비도 절감되는 등 시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0일 쓰레기 하루 9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장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준비했지만 지역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인천시의 버리스타 광고 영상이 2020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TV 광고 부문과 공익 광고 부문 동상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의 버리스타 광고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 2025년에는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버리스타는 버리다와 스타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잘 버리고 덜 버려 우리 모두 지구의 스타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